혹시 잘 보이실까요, PPT는? 네, 다행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문고 통합과학 설명회를 맡은 강사 김용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제 양력 가볍게 적혀 있고요. 아마 그 오늘 받으신 그 브로셔에도 잘 적혀 있어서 한 번씩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광문고 통합과학에서 이제 제가 하는 광문고 통합과학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어서 그 부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 소개를 가볍게 조금 하고 가려고요. 제 소개에 대해서 이제 작년의 성과를 좀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뭐 크게 4가지 파트로 좀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통합과학이 1등급이 10%인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1등급이 이제 10%, 4%에서 10%로 좀 늘어났고요. 그 10% 늘어난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명이 1등급이었습니다. 딱 38명이 1등급이었고, 이제 뭐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다 재학생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써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수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교에서 딱 5등 안에 드는 친구들. 이제 5등 안에 드는 친구들 대상으로 주는 이제 교과수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한 3명 정도의 학생이 이제 제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말 3, 4등급이었던 친구들 1학기 때 2학기에 1등급이 된 친구들도 있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 수업이 어떻게 하는지가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브로셔 보시면은 뭐 맛보기 강의 영상, 물론 통합과학 수업은 아니긴 해요. 네, 수능 수업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이 맛보기 강의 영상이랑 그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도 문제풀이 특강을 진행을 하거든요. 따로 이제 제가 새벽에 시간을 내가지고 이때 문제풀이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뭐 무료로 진행하는 특강이 있고요. 뭐 이런 거는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거기 QR 찍으면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의 순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에는 크게 5가지입니다. 이 2022년 교육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좀 달라졌느냐,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광문고 기출 경향,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광문고 기출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경향은 어떻게 나오고 뭐 어디서 문제가 나오냐 이런 것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좌 계획서랑 커리큘럼 소개를 해드리고 제 수업의 포인트 그리고 관리 시스템으로 마무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소개인데요. 뭐 교육과정 소개는 뭐 이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다 보겠다 요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6개의 단원이 있어요. 6개의 단원이 있는데 보통 잘라서 보면 이제 3개씩 딱 나눠서 이 왼쪽에 있는 이 3개의 단원이 통합과학 1에서 나오는 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3개 단원이 통합과학 2, 2학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과거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이전 교육과정에는 맨 첫 번째 단원과 맨 끝 단원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이 2개가 추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의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어요. 범위가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었고 뭐 아시는 것처럼 1등급이 10% 정도에 돼 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통합과학 시수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수에 대해서 가볍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과거에는 시수가 3개였는데 이게 이제 좀 4개로 늘어났거든요. 이 시수가 이제 대학에서 너 통합과학 수업 얼마나 많이 들었어? 가 이제 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시수는 일주일에 3번 들었다 인 거고 4시수는 일주일에 4번 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영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4개의 단위를 가져가고 나머지 국영수가 333이에요. 사실 국영수보다 더 높은 시수를 가져간 게 사실 통합과학이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조금 바뀐 지점들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려면 광문고 시행령인데요. 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봤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된다. 큰 틀만 좀 보여드리자면은 사실 과거에는 광문고가 좀 특이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과학 내에서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에서 하나, 화학에서 하나, 생명에서 하나, 지구과학에서 하나 이렇게 시험에서 하나씩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과거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원 순서대로 딱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들어와서 좀 새로 바뀐 게 단원 간 유기적 진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단원의 순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단원의 순서로 나가진 않고 중구난방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이지만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면은 이 내용을 배운 데서 유리해 이런 것들을 묶어서 좀 진행을 합니다. 뭐 물화생지로 나눠서 간다가 아니고 이 연관되는 내용들끼리 묶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간 유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광문고에서 나오는 시험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 문제가 보통 4개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보신 것처럼 모의고사.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습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시중 문제집입니다.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프린트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뭐 프린트 있다고 하면은 한 문제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다면 작년에는 이 프린트 비중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가 있는데 그 프린트에서도 되게 지역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작년에 유독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프린트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 프린트를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 뭐 자습서, 평가 문제, 시중 문제집. 그리고 시중 문제집에서는 뭐가 나오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광문고를 6년, 7년 동안 통합학을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사용하는 문제집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이것들은 다 숙제로 나가서 학생들에게 풀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시험 난이도가 이제 과거하고 현재에 뭐가 달라졌냐. 가장 큰 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단원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단원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특정 단원, 특정 시험에서의 어려운 단원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어려웠었던 그런 시험이었다면 현재로 넘어와서는 이게 좀 퍼져 있어요. 퍼져 있다 보니까 여기도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형태의 시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물리하고 막 화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시험 범위가 어떻게 출제했냐, 뭐 유기적으로 출제된다는 거 뭐 이렇게 좀 보여드린 거고, 이 숫자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학기 중간고사에는 이 물리하고 지구 파트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 파트를 보시면 1단원하고 뜬금없이 3단원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면 이거를 한데 유리해. 이렇게 광문고에서 출제가 많이 됐었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단원 간의 어떤 유기적인 그 유기성을 고려해서 시험 범위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경향 실제로 이제 옆에 있는 게 학교 프린터예요. 학교 프린터에서 이제 가장 2학기 기말고사 거를 좀 가져와 봤고요.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왔던 프린트인데 이게 그대로 문제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기 있는 빈칸의 자리가 그대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작년에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거든요.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어요. 왜? 애들은 저 프린트 공부를 안 하거든요. 프린트를 공부 잘 안 하고 요거 자체가 시중 문제집에 별로 없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습서. 저희가 이제 항상 시험 전에 자습서를 꼭 풀리는데 이 자습서도 역시나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자습서에 있는 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옆에서도 똑같이 거의 그림에서 그 컬러에서 흑백으로만 바뀐 수준이거든요. 컬러에서 흑백으로만 바뀐 수준에다가 상황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광문고가 이런 형태의 경향이 조금 더 강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전반적으로 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첫 번째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뭐 혹은 조금 상까지 가기도 합니다. 학기별로 좀 다르지만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혹시 등급컵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1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학기 중간고사가 89.7인가 그랬고요. 나머지 시험이 대부분 83점 정도로에 그쳤어요. 사실 그 정도까지의 시험은 아니긴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했지만 아무래도 작년에 친구들이 공부를 조금 안 하는 친구들이었다 보니 그 정도가 나온 걸로 예상이 되긴 해요. 그래서 올해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컷이 5점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점 초반 그리고 80점 후반 정도는 돼야지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과학답게 출제한다. 이 통합과학답게 출제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사실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좀 많냐면 이 물리를 배우고 화학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이 물리에 대한 2학년 내용을 끌고 와요. 그리고 화학에 대한 2학년 내용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끌고 오고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광문고는 그래도 통합과학 범위 안에서만 딱 출제를 해요. 위에 있는 이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끌고 오지 않고 통합과학 내에서만 어렵게 출제하기 때문에 이 통합과학답게가 출제된다라는 의미에서 써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결국 물리랑 화학 파트거든요. 이 물리랑 화학 파트에 대한 난이도가 그럼에도 이 끌고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에 비해서 어려운 편입니다. 어려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상대적으로 이 중고등어가 덜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지엽적이다라고 부르는 친구들. 이 지엽적이다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매 고사마다 한 문항씩은 반드시 출제돼요.
그리고 이 지역적이다라고 하는 개념, 문항들은 문제집에 아예 없어요. 진짜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제가 다 수업 때 소개는 해드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지역적이다라고 불리는 친구들도 매 고사별로 출제가 되니까 그런 친구들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선생님 마음이에요. 선생님 말대로 이번 고사는 아예 서술형식으로 내볼까? 해가지고 그냥 한 고사를 다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고사는 그냥 다 계산을 해볼까? 해가지고 다 계산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오케이 이번엔 좀 쉽게 단답형으로 내볼까? 단답형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에 대한 거는 어떠한 뭐 정해진 형식 같은 건 있지는 않고 이 세 가지를 결국에는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나온 형태, 단답형, 서술식 이러한 형태를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광문고의 전체적인 시험 경향입니다. 네, 여기 이제 광문고 시험 경향에 대한 그래도 좀 궁금하신 내용들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 수업에 대한 강좌 계획서입니다. 강좌 계획서가 아직 학원 홈페이지는 안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3번이에요. 일주일에 3번이고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순서대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7시 10분, 금요일 4시 20분, 그 다음에 토요일 7시 이렇게 세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뭐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총 8주차로 진행이 될 거예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큰 틀은 1주차에서 4주차 정도는 개념을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개념을 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주차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개념에 나간 거에 대한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자체가 사실 한 번 범위가 방다하다 그랬잖아요. 한 번 듣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절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2번 정도의 복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7주차에는 학교 기출 문제들과 변형 문제들을 풀고 같이 해설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직접 보충해가지고 문제를 와다다다닥 풀리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8주 정도 진행을 하고요. 시간은 저렇게 있습니다. 아마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혹시나 수요가 조금 더 많다면은 작년 뭐 비교했을 때 뭐 좀 더 많다면은 한 반 정도는 더 늘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내신 커리큘럼인데요. 나온 김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념 1회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4주차는 개념 1회독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주차, 6주차 보시면은 1차 테스트를 한번 봐요. 1차 테스트는 이제 개념 한 바퀴 돌렸지? 어느 정도 아는지 확인해볼게 라는 의미에서 1차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1차 테스트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개념 2회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 2회독을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개념을 2번째 돌리는 것보다 보니 특히 이 물리 파트는 개념보다는 문제풀이가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한 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에 대한 심화 버전을 계속해서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주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기출에 대한 풀이랑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7주차하고 8주차 사이에 제가 한번 학생들 전체 다 부를 거예요. 싹 다 새벽에 불러가지고 2차 테스트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2차 테스트 시험 보기 전에 그래 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보자 해가지고 이때 2차 테스트를 한번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테스트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볼 거고요.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추가로 제가 불러서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이제 물리 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역시나 특강들을 열 거예요. 이 특강은 선택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는 원하는 학생들. 그래서 이 원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좀 논리가 부족하다 혹은 문제풀이를 좀 더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문제풀이 때가 아마 2번 정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정도 불러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전 대비는 이제 문제를 주구장창 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수업의 포인트 그래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개념의 논리적 접근과 세세한 정리. 그러니까 이제 사실 광문고에서 6년,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광문고에서 나오는 그 개념들은 제가 다 빠삭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프린트 내용 포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수업 자체가 사실 어떤 게 좀 강하냐면은 제가 그 차곡차곡 쌓아가는 빌드업 형태의 강의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통합과학 딱 올라가자마자 학교에서 보통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고 해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그냥 우주가 팽창해 알지 이 정도 하고 딱 넘어가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자체가 사실 뭐 다른 학원 커리큘럼에 비해서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념 나가는 게 4주면은 사실 좀 긴 편에 속하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길게 나가는 이유는 결국엔 학생들이 뭔가를 외우는 데 있어서 그냥 외우는 것보단 이해가 되면은 훨씬 외우기 편해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목적으로 제가 가기 때문에 이 빌드업 형태의 강의가 좀 심합니다. 뭐 심하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빌드업 형태의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좀 돕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암기하는 걸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차원이 다닌 문제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문제풀이 하는 거를 뭐 같이 해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이제 문제풀이 자체가 아무래도 제가 뭐 수능판에 조금 오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문제풀이에 대한 뭐 스킬적인 측면이라고 하죠. 스킬적인 측면에서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많이 강의해보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차원이 나는 문제풀이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수업 때 했던 판서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문고 프린터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판서를 한다. 그래서 이거 그림 하나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차원이 나는 문제풀이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뭐 그 물리 파트에서 과목 1학기 중간고사에서 물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난이도 문제 정도인데 최고 난이도 문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표 몇 개 딱딱딱 그려놓고 그냥 해설이 끝난다. 이런 느낌의 이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지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답만이 들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다양한 유형이나 신유형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기존 유형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엥? 이게 뭐지? 하고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다 해설을 다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고 그리고 전혀 기존에 없던 문제들을 만들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점. 네. 다음으로는 그래도 이제 좀 궁금하실 내용, 사실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관리 시스템 그리고 추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관리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1대3 브루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교진,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팀장, 조교진 그리고 저 포함해서 이 쌤 1명과 그리고 학생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하는 형태의 그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 선생님 한 명의 학생들이 10명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1대3으로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원에서 많이 나가는 건데 이 학원에서 미니 개념 핸드북이 나가요. 이 사이즈는 진짜 손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전 범위의 개념이 다 적혀 있어요. 세세하게 우리 조교진들이 다 필기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걸 통해서 그냥 이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 개념은 다 완성되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비법 필기 노트는 이제 제 강의에 대한 노트예요. 제가 이제 수업 때 판서를 쫙 합니다. 판서를 하고 당연히 학생들도 필기를 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수업 때 필기하는 거를 최대한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필기하다가 수업을 놓치거든요. 필기하다가 놓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싸리 그냥 제 수업에 대한 그 필기 노트를 학생들한테 뿌릴 겁니다. 제가 수업 때 했던 판서들을 학생들한테 쫙 뿌려가지고 이것만 봐. 너네 필기하지 말고 내가 필기할 테니까 너네 보기만 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비법 필기 노트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PDF 형식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이제 이거는 단톡방에 들어오면은 학생들에게 제공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복습 영상 제공입니다. 사실 이 복습 영상이라는 게 설명회 많이 다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복습 영상이라는 게 사실 보통 복습 영상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수업 지금도 하고 있는 녹화를 그냥 그대로 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복습 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수업 영상을 다시 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복습은 그날 배운 거에 대한 정리가 담겨있는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매 수업마다 끝나고 나서 30분 정도 딱 3시간 수업을 30분 정도 축약을 해서 그 복습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복습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보면은 아 맞다 이런 거 배웠었지 이런 하면서 쭉쭉쭉 정리할 수 있게 직접 복습 영상이 제공된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스트 클래스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고요. 이 부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학생들 수준별에 최대한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좀 많이 세분화 시켰습니다. 학습지가 총 6개가 있고요. 6개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와서 푸는 거는 하 난이도 문제를 먼저 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먼저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수준을 판단해서 얘는 이거 풀어도 되겠네? 얘는 이거 풀어도 되겠네?를 확인해서 뭐 중난이도, 상난이도 맞춰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습지가 와서 오게 되면은 부스트 클래스 때 풀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부스트 클래스 때는 와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런 학습지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숙제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받는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스트 클래스에 대한 결과물을 그래도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스트 클래스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가 노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머님들이 링크만 들어오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누적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핸드북, 그 핸드북을 좀 보여드려봤고요. 이 YG 요약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 핸드북에는 이렇게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조교들이 손으로 좀 이쁘게 쓰다 보니까 좀 글씨가 이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건데요. 제가 쓰다 보니까 글씨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근데 제 수업에 대한 그 강의 노트가 이렇게 다 자, 여기 있는 그림들도 다 세세하게 한 땀 한 땀 그려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법 필기 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 광문고에 대한 설명의 내용을 마무리를 해봤고요. 혹시 이런 커리큘럼이나 광문고 시험 경향 등등등에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과제는 어떤 것들이 과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문제집이 먼저 나올 거고요. 시중문제집이 보통 저희가 3권이 나가긴 합니다. 네, 학생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면 파트 같은 경우에는 2권이 나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2권에서 3권 시중문제집 나갈 거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선생님 저는 더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더 얹어줍니다. 계속 얹어줄 거고요. 그런 문제집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문고에서 나오는 시중문제집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념 설명 4차시까지도 그런 과제들이 계속 부여. 네, 그래서 4주차까지는 과제가 쭉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5주차부터는 개념 한 바퀴가 끝나잖아요. 그 개념 한 바퀴 끝나면은 M제라고 해가지고 진짜 문제만 있는 교재가 있어요. 여기도 또 3권의 분량이 들어갑니다. 3권에서 4권 정도 분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시험 가기까지는 문제집 수로만 6권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제랑 N제 포함해서 6권 정도 풀게 되고요. 뭐 사실 이 부스 클래스에 나가는 이런 자료들 포함하면 거의 8권, 9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직전 보충 때도 2권 정도 더 풀릴 거고요. 문제는 정말 많이 풀릴 겁니다. 클리닉은 주중에. 네, 클리닉은 주중에 아직 요일은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 조교쌤들하고 시간을 좀 조율을 해가지고 아마 뭐 일주일에 4일 정도 조교진이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시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지금 좀 많이 구경하시는 시간이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아무래도 이게 다 처음 구경하시는 시기일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들만 아마 중복된 내용들을 최대한 빼고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